자, 일단 오늘 주제는요, 추세 이탈 판단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추세선이라는 것을 왜 배워야 하느냐, 그리고 추세 이탈을, 그러니까 추세 역전을 왜 배워야 하느냐, 그 신호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좀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추세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추세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한 정립과, 그리고 추세 확장과 추세 역전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적어도 알고 계셔야 해외선물 거래하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기본 수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추세가 확장되는 구간이 아니라 추세 역전되는 구간에 대해서 어떤 패턴들이 나왔을 때 추세가 역전되며 그 패턴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강의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추세라는 것은 항상 반복하는 움직임입니다. 전에도 한번 저희가 추세 사이클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었어요. 추세라는 것은 추세가 형성되고 나면 확장이 되고, 확장 이후에 약화가 되고, 약화를 통해 비추세가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 하락 추세가 형성되면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고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추세 사이클인데, 이 추세 사이클은요, 어떤 패턴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금융상품이더라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 시점, 그리고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약화가 되고 비추세 과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추세 역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가 지금 추세 사이클에서 볼 수가 있다시피 추세가 이제 역추세가 되기 전에 항상 약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추세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약화가 될 때 신호와 그리고 비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신호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에서 발생하는 신호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상승 추세가 약화되는 과정입니다. 자, 상승 추세가 약화된다는 건 어떤 과정이에요? 추세가 이루어졌다가 한 차례 확장을 합니다. 추세가 확장 이후에 약화되는 시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패턴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패턴 분석을 통해서 상승 추세가 확장 이후에 약화가 되는 그 시점을 캐치해내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먼저 패턴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패턴 분석에는 반전형 패턴과 지속형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상승 반전형 패턴과 하락 반전형 패턴을 나눠지고, 이 각각은 3중 바닥형, 2중 바닥형, 상승 박스형, 이 반대되는 부분이 상중 천저형, 2중 천전형, 그리고 하락 박스형,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형성되고 나면 이게 상승일지 하락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중 바닥형과 2중 바닥형,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상승 추세가 확장 이후에 약화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3중 바닥형입니다. 역 헤드앤숄더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그리고 머리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 안에 왼쪽 어깨 머리가 형성된 이후에 하락 추세를 돌파된 이후에 내 가격을 내리눌러줬던 기준 추세대가 오히려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반등하는 형, 이걸 역 헤드앤숄더형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3중 바닥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중 바닥형 역시도 저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저점의 대마디에서 반등을 해서 기준 추세대를 돌파하고 대마디까지도 돌파를 하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저항선이었던 이 대마디가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주는 형태, 그게 바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2중 바닥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반전형 패턴도 지금 방금 말했던 거에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삼중 천정형 같은 경우에는 헤드앤숄더형이라 그래가지고 왼쪽 머리 오른쪽 어깨가 형성된 이후에 가격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더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중 천정형 역시도 전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해서 이 기준 추세를 뚫고 대마디 전 저점까지도 같이 뚫고 내려오면서 지지선이었던 대마디가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다시 눌러주는 형태, 이 형태를 이중 천정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네 가지의 패턴만 아셔도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추세 사이클에서 확장 이후에 약화되는 시기, 이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일단 먼저 패턴 분석을 맞분이 지었습니다. 추세의 역전, 미리 예측하기. 이 첫 번째 스텝은 확장 이후에 추세가 약화되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자 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저점에서의 캔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의 역전을 또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캔들의 신호에도 두 가지 형태의 캔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전형 패턴과 지속형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추세의 역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려면 반전형 패턴보다는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전형 패턴이 아니라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추세가 역전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럼 반전형 패턴이 아니라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이 확장 이후에 추세가 약화되는 시기를 이 패턴 분석을 통해서 미리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캔들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냐면, 자, 추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다가 우리가 캔들을 어디서 유심히 볼 거냐면 바로 이 저점 부분에서 캔들을 유심히 바라볼 거예요. 고점이 아니라 저점입니다. 상승 추세 기준으로. 만에 하나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저점이 아니라 고점에서의 어떤 캔들이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고 이게 역전 신호인지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대마디, 전 저점의 대마디를 뚫고 내려올지 말지를 예측을 하려면 하단 부분에서의 캔들을 유심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격이. 여기서 반전형 패턴이 나온다면 올라가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지속형 패턴을 본다면 하락 추세에 떨어지는 패턴을 본다는 거죠. 지속형 패턴에는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블록형과 갭형, 그리고 샛별형이 있습니다. 이 블록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 개의 장대 양봉 혹은 음봉이 형성됐을 때 지속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상승객 타스키형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장대 양봉이 출현합니다. 그 이후에 갭이 형성돼요. 갭이 형성되음에 그 뒤에 형성되는 캔들이 몸통은 조금 짧지만 꼬리가 약간 길 수 있는 캔들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갭을 메꿔요. 이 첫 번째 캔들과 두 번째 캔들의 이 갭만큼을 세 번째 캔들이 메꾸고 그 뒤에는 다시 상승하는 거죠. 상승 추세가 형성됐을 때 이런 상승 타스키형이 형성된다면 높은 확률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샛별형이라고 해서, 샛별형은 어떻게 형성돼, 지금 여기에 그려지지는 않았는데 샛별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도지형이죠. 몸통은 짧고 그리고 위아래로 꼬리도 짧고, 이런 샛별형이 연속으로 3개가 형성되었을 때 승추세가 이후에 이런 샛별형 캔들이 형성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알고 계셔도 추세에 이제 역전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역시나 대마디입니다. 대마디를 뚫는지의 여부. 앞에 두 개의 패턴은 사실상 더 내려갈 거야 라는 신호를 암시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을 때 이 패턴들이 나왔을 때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캔들이 형성됐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고 한다면 대마디를 무조건 뚫어야 합니다. 대마디를 뚫지 못하는 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앞으로 나올 움직임에 대한 확률 높은 예측,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역시나 대마디를 뚫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도화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뚫는 순간 뻥 하고 떨어지는 거지. 이걸 뚫지 못하면은 결국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세 이탈의 역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확장해서 약화가 될 때, 그러니까 추세가 약화가 될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약화된 게 완벽하게 비추세를 통해서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신호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지금 배웠던 이 세 가지 스텝 중간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1번에서 한 2번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1-1이라고 할게요. 여기 정도에 이제 비추세라는 과정이 포함된다. 자, 비추세의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각형의 형태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거는 높은 확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